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노래와 노래 제목, 재즈의 소중한 선율 중에 하나인데, 빌리 할러데이라고 하는 그 여성 흑인 재즈 싱어가 있습니다. 여성 싱어 흑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재즈는 이제 사실 연주도 멋있지만 재즈에 나오는 그 많은 노래들이 그 넘버스라고 하는데 그 많은 노래들이 정말 소중하죠. 근데 아직 우리는 좀 그 재즈에 대해서는 좀 약간 또 약하죠. 지식이 약합니다. 그래서 대학로 같은 데 가면 재즈만 연주하는 그런 카페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즈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면 그냥 가슴으로 와 닿습니다. 재즈는 어떤 논리나 이론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즈는 느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클래식과 재즈를 쉽게 얘기하자면 클래식은 콩나물을 보고 치는 것이고 재즈는 임프로바이즈, 즉흥적으로 느끼는, 소위 필이라고 하죠. 필링이 오는 대로 연주하는 게 재즈죠. 그래서 그 수많은 재즈는 연주할 때마다 사실 다른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연주자나 그 노래하는 사람의 그 느낌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변형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즈는 이제 흑인들이 시작했지만 백인들이 더 좋아하고 백인들이 굉장히 가치를 인정해준 참 묘한 것입니다. 백인들은 최근은 안 그렇지만 이제 오바마도 나오고 했지만 흑인을 우습게 보면서도 흑인의 음악인 재즈는 좋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참 묘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흑인 재즈 스타들도 말이죠. 그 스타가 무대에 섰을 때는 환호를 받고 최고의 아이돌처럼 인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떠나서는 언제든지 테러를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남한테 하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묘한 그 단계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 중에 여성 싱어 중에 빌리 할러데이라고 하는 여성의 굿모닝 하트에이크, 안녕 슬픔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을 얘기하면서 우리 슬픔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빌리 할러데이의 노래를 얘기하기 전에 프랑스와 사강이라는 그 여성 소설가, 한 10년쯤 전에 돌아가셨어요.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일찍, 아니면 한 70 정도 못 끊고 60대 후반인가 70 초반인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 사강이 여고생 때, 그러니까 10대 때 쓴 소설이 유명한 슬픔이여 안녕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압니다. 슬픔이여 안녕 이렇게 돼 있어요. 슬픔이여 안녕. 여고생 때 이 글을 써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가 됐고, 사실은 그 이후에는 이만한 히트작이 안 나왔어요. 평생 작가로 살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이고 삶도 그의 작품도 아주 특이하고 또 스토리처럼 드라마처럼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강에 대해서는 또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줄여야 되겠죠. 제목만 제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 한국인이 슬픔이여 안녕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슬픔이여 안녕 제목이 뭐냐면, 불어로 얘기하면 우리 뽕수 알죠? 이게 안녕하세요 뽕수. 근데 뽕수 트리스테스예요. 트리스테스. 이게 슬픔인데, 자, 뽕주르가 뭡니까? 안녕 이런 말이죠. 안녕하세요 굿모닝 이런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안녕하세요 트리스테스, 슬픔 안녕, 슬픔아 안녕 이런 말입니다. 슬픔아 안녕. 그러니까 아침에 인사, 점심 때 인사 그런 것처럼 슬픔아 안녕, 뽕수 트리스테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hello sadness, 안녕 슬픔아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슬픔이여 안녕. 여러분, 이 뜻이 정확하다고 생각되세요? 우리는 슬픔이여 안녕 그럼 뭡니까? 빠이빠이 이런 생각이 들죠. 전혀 이 원 의도하고 반대입니다. 슬픔이여 안녕 이건 뭡니까? 빠이빠이. 도시여 안녕, 빠이빠이, 나는 이제 시골로 갈 거야, 도시여 안녕 이런 거잖아요. 바로 슬픔이여 안녕은 해석이 썩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너무 또 많이 말하면 또 제가 또 깊은 내막을 모르고 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기본 의미는 봉수르 트리스테스란 말은 hello sadness, 슬픔아 안녕, 이런 뜻입니다. 슬픔이여 빠이빠이가 아니에요. 슬픔이여 빠이빠이는 뭡니까? 이제 슬픔을 놓고 나는 떠나는 것이죠. 슬픔아 안녕은 뭡니까? 슬픔하고 같이 지내는 게예요. 그러니까 전혀 정반대 의미죠. 왜 근데 우리나라는 저렇게 번역이 됐는지, 이제 그러나 제가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까지만 너무 얘기하면 제가 또 아무것도 모르고 또 주책을 떨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강은 이제 사강의 봉수르 트리스테스에는 이제 그 학생, 그 청춘 여학생이 이제 아버지랑 둘이 삽니다. 근데 아버지는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사춘기 딸내미의 그 시가, 그러면서 또 사춘기 딸내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또 좋은 남자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슬픔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슬픔을 겪고 너무 충격받고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마지막에 이제 그 여학생이 그래도 나는 안녕 슬픔아, 슬픔 내 기꺼이 너를 받아들일게,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꼭 그 슬픔을 놔두고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물론 책을 읽으신 분은 다 알죠. 근데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은 슬픔이 안녕은 도시의 안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원제는 슬픔과 함께 인사 나누며 내 곁에 있는 슬픔과 함께 지내는 모습이 원래 제목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강의 이 책을 얘기하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슬픔이 안녕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시중에 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사강의 슬픔이 안녕이라는 제목의 의미와 빌리 할러데이가 물론 이제 곡은 다른 분이 있었을 겁니다. 빌리 할러데이 유명한 그 재즈 싱어가 부른 노래 중에 Good Morning Heartach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안녕 슬픔아. 우리 heartache, ache란 말은 통증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통증, 그러니까 마음 아픈 거. 그래서 안녕 고통아, 이런 말이죠. 안녕 슬픔아, 안녕 고통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강의 주제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 안녕 슬픔아, 안녕, 무슨 말입니까? 슬픔이 내 근처에 늘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잠깐 왔다 저 멀리 내가 뻥 발로 차서 멀리 도망가가지고 다시 안 온다면은 빠이빠이 슬픔아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 사강의 작품이나 빌리 할러데이의 노래는 슬픔이 저 멀리 가버린 줄 알았는데 늘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슬픔을 털어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털어내고 다시는 내 삶에 슬픔이 안 왔으면 좋겠어. 왜 슬픔이 내 곁에 있는 거야? 슬픔아, 다시는 내 곁에 오지 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어느 날 보면 슬픔이 내 곁에 있는 거야. 한 가지 슬픔을 잘 해결해내면 또 다른 슬픔이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거를 떨치려고 했던 것이 내가 어리석었구나. 슬픔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늘 우리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슬픔과 어두움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영원히 없애려고 했던, 기쁨으로만, 행복으로만 내 삶을 장식하려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안녕 슬픔아, 너 여기 있구나. 내 곁에 있구나. 그래, 내가 너랑 같이 있어 줄게.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서울대학교 병원 그 교수님이 그런 책을 썼습니다. 암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인데 본인도 암이 뭐 2개인가 생겨서 그거를 치료하면서, 지금도 치료하면서 산다. 이제 그때 그런 책을 쓰신 게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암과 함께 산다는 마음, 암 세포를 뜯어내고 떼내고 다시는 암이 내 곁에 오지 않게 하는, 암하고는 전혀 그냥 막 상종 안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암을 내 식구처럼 생각하고 내 몸처럼 생각하고, 자면서 일어나면서 암하고 대화하고, 암 너도 잘 있었니? 이런 식으로 암과 함께 사는 마음을 그때 그 서울대 병원 그 의사 선생님이
책을 썼던 그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슬픔이 멀리 있기를 바라는, 슬픔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기쁨과 슬픔, 또 즐거움과 어둠, 밝음과 어둠, 빛과 그림자, 이런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자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여기에 이 책이나 노래의 중심 주제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빌리 할러데이의 이제 안녕 슬픔아라는 노래 중에 그 굉장히 가사가 아주 절실합니다. 한번 유튜브에 보면 이분이 생전에 진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벌써 그냥 옛날 건데도 보면은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가사가 길지만 앞에 좀 약을 하고 중간에 생략을 하고 이제 한 구절만 써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Though we said goodbye last night. 우리가 goodbye란 말은 빠이빠이입니다. 완전 헤어지는 겁니다. 빠이가 들어가면 이제 안 만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난 밤에 이제 잘 가라고 내가 우리 둘이 불행하고 나하고 이제 굿바이라고 서로 이제 이별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죠. I turned and tossed. 내가 이렇게 그 불행 아픔으로부터 이제 몸을 돌리고 토스라는 말을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배구에 토스하듯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슬픔하고 이렇게 슬픔으로 이제 나는 이제 서로 이제 등을 돌리고 이제 다 그것을 저쪽으로 다 밀어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Until 뭐뭐 할 때까지 it seems you had gone. 네가 슬픔이 had gone.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떠났다고 이제 떠났다고 생각될 때까지 이제 슬픔이 이제 떠났다고 생각될 때까지 계속 난 그거를 외면하고 저쪽으로 가라고 밀어냈어요. But 그러나 here you are with dawn. 그런데 여기 있어, 네가. Here you are. 너 여기 있니? With dawn. dawn은 뭡니까? 먼동이 트는 거죠. 아침 먼동과 함께 네가 내 옆에 있네. 그러면 어젯밤까지 내가 그냥 너를 밀어내려고 그러고 너랑 이제 그래 굿바이 다시 보지 말자 하고 이제 어깨를 돌리고 이렇게 이제 밀어낸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나는 이제 너랑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먼동 틀 때 보니까 Here you are. 네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런 말이에요. 이 가사는 무슨 아주 그냥 진저리 쳐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는 슬픔에 대해서 약간 호감을 갖는 자세입니다. 그렇다고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초창기 이런 노래를 하기 전까지는 슬픔하면 멀리 해야 될 존재, 절대 내 곁에 있으면 안 될 존재, 벌레, 뱀 이런 것처럼 그냥 막 진저리를 치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 뱀이 지나가는 거 봐도 아이고 제가 그래도 생물체인데 사는구나 이렇게 보고, 벌레가 있어도 아이고 저것이 이제 벌레가 조금 있으면 저것도 곤충이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 자세. 그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 굉장히 더 많아요. 그 중간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무슨 일요일 날 밤에 여기 보니까 일요일 날 밤에 그 슬픔을 내가 겨우겨우 견뎌냈는데 보니까 일요일 밤에 슬픔의 그 2탄이 월요일 날의 슬픔으로 또 나한테 다가오네. 이러는데. 그러니까 일요일 날의 슬픔을 내가 견뎌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하려고 이제 저거 이제 다 이겨냈어. 이제 보내야지. 보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속타로 to be continued. 후속타로 월요일 날의 슬픔이 또 나한테 찾아옵니다. 이런 내용이 여기 이제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떼낼 수가 없구나. 항상 너는 내 곁에 있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주인공이 작가가 포기합니다. Good morning, heartache. 그래, 안녕 슬픔아. Sit down. 뭡니까? 그래, 여기 앉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즈의 이런 노래가 이 노래 하나에만 해도 얼마나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까? 묵직한 철학 서적 몇 권 하고 이거 하고 이게 그렇게 밀리겠습니까? 두 개 다 저울에 딱 놓는다고 그러면 안 밀린다고 봐요. 적어도 슬픔에 대한 이론,
어둠에 대한, 우리가 fail, 어둠, 넘어짐에 대한 이론, 슬픔, 고통에 대한 이론을 했지만, 이 노래 노래 하나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무거운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한번 이 노래를 들어보시고, 가사, 네이버 같은 데 다 나옵니다. 번역된 거. 그 가사 한번 보세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체념하고 포기한 게 아닙니다. 아유, 너 이제 정말 너 내 곁에 안 없어지는구나. 에휴, 그냥 내 옆에 있어라. 이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이걸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또 빠이빠이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것이 항상 내 삶에는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 내 곁에 앉아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것도 삶의 일부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 많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사고가 전환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고가 이렇게 변해. 그래서 정말 이 노랫말 하나에 우리가 참 깊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슬픔이라는 것은 빠이빠이의 대상이 아니구나. 나는 다시는 얘네들하고는 안 놀고 싶은데, 보니까 늘 내 곁에 있구나. 일요일 날 슬픔을 다 겨우 견뎌냈는데 또 월요일 슬픔이 또 연속탄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어젯밤에 내가 그토록 얘랑 이별하려고 노력을 하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밀어내려고 얘가 이제 안 보인다 싶을 정도까지 했는데, 몬덩이 터보니까 또다시 네가 내 곁에 있구나. 슬픔도 삶의 일부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둠도 인생이다. 이제 이런 같은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로 이 노랫말 이제 여러분 나중에 전문을 한번 보세요. 참 구구절절이 감동스럽습니다. 애절한 슬픔, 정말 애절한 슬픔의 노래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제의 그 슬픔에 이제 겨우 내가 적응하고 익숙해지고 그걸 겨우 견뎌낼 만하면 오늘의 슬픔이 새롭게 나한테 택배로 배달된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별을 고했던 슬픔인데 오늘 눈 뜰 때 내 곁에 있네요. 이런 말이. 이 얼마나 이제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절대로 이 노래 가사는 체념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체념 결코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슬픔한테 손들었어. 이게 아닙니다. 슬픔을 이제 제가 다룬다는 말을 여러 번 했죠. 맹수를 다루고 서커스를 하는 것처럼 이제 나도 슬픔을 멀리하고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다루고 어루만질 수 있고 슬픔과 함께 살 수도 있는 그런 넓은 그릇으로, 높은 시각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강좌에서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많이 얘기합니다. 고통이나 어둠,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극복한다 이런 말을 저는 별로 안 씁니다. 견뎌낸다, 넘어선다 이런 말을 쓰지 극복, 정복 이런 말 안 써요. 왜냐하면 이렇게 늘 우리 곁에 있으니까. 또한 그것이 삶이니까. 그것이 없다면 삶은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나 소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계속 위기가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식상해지죠. 우리가 쉴 새 없이 뭔가가 막 상황이 벌어져야 그 눈을 화면에서 안 뜨지, 책에서 안 뜨지, 금방 주변에 이렇게 주위가 흐트러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007 영화 보세요. 계속 위기가 닥칩니다. 뭐 악당 하나를 겨우겨우 제거하고 휴 하다 보면 또 이쪽에 또 악당이 나타나고, 다 제거하고 이제 휴 하고 잠자려고 그러면 또 뭐 커튼 뒤에 또 뭐 자객이 나타나고, 이 007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도 끊임없는 위기와 끊임없는 고통의 제목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007 영화만 삶이 아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이거랑 평생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무덤 속에 입장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아듀, 빠이빠이 슬픔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얘기는 결코 체념이나 자포자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넓어진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높아진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체념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시로 다가오는 슬픔과 굿모닝 하데이크, 봉주 트리스테스, 늘 슬픔, 고통,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것들과 인사하면서 나의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지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여정이 아닐까, 여정.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가는 어떤 그 여정의 길, 여행의 길.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그 여행과 그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의 길을 가는 그 여정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여정이기 때문에 하루에 그 해야 할 일을 견뎌내고 그 다음날 해야 할 일이 또 새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속적으로 과정을 가는 것이 인생이라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007 영화가 계속 위기가 닥쳐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과제가 다가오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007하고 다른 게 있죠. 즐거움도 있죠. 물론 007도 가끔 즐거운 게 나오는데, 어제 우리의 삶에는 하데이크나 이제 트리스테스가 항상 우리들의 주변에 있고 새드니스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지만 그래도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좋은 일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살만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정이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 슬픔도 항상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맞이하고 보내고 이런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그릇이 넓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을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꾸 어제 슬픔이 오늘도 인생은 비극이야.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부정적으로 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맨날 이렇게 비극이 연속으로 다가오는 인생은 비극입니다. 이거는 자포자기적인 그런 부정적인 삶의 자세라고 보겠죠. 그렇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즐거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것이고, 어려움들, 슬픔들, 고통의 내용들 하나하나 맞이하면서 그것을 넘어가면서 또 그것을 견뎌내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의 삶은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고 대평원을 달리는, 저는 기차라 이렇게 평원을 달리는 기차, 대평원을 달리는 기차. 온실 속의 화초는 뭡니까? 항상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온도 맞춰주죠. 때때에 물 주죠.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행복하죠. 온실 속의 화초는. 고양이로 얘기하면 고양이는 뭡니까? 원래 고양이도 그 호랑이만큼은 안 돼도 그 맹수 중에 하나죠. 야생에 산다고 그러면 그냥 쥐도 사냥하고 다람쥐도 사냥하고 맹수로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 고양이인데, 이 고양이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야옹 그냥 핥아주기만 하면 먹이 주지, 목욕해 씻겨주지, 고양이가 그냥 막 비만의 당뇨가 돼가지고 이만 뚱뚱해지.
여러분이 고양이라면 어떤 고양이를 살겠습니까? 뭐 개도 그렇고, 뭐 개는 뭐 우리 사람에게도 좋으니까 사실 고양이도 그렇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온실 속의 존재, 어려운 거 없죠. 다 주니까. 그럼 온실 속의 화초가 좋습니까? 대평원을 달리는 기차가 좋습니다. 대평원을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눈보라를 헤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폭풍 속을 달려야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평지를 달리기도 하고 강도 건너고 뭐 터널도 지나가게 되고 도시 옆에도 달리고 시골 옆에도 달리고 어마어마한 강도 달리고 뭐 이렇게 호수도 넘어가고. 이 또 옛날 기차는 뭡니까? 가끔 놈 송강호나 이병헌 같은 열차 강도도 만나요. 이거 타고 가다가 열차 강도 만나면 있는 거 다 뺏기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온실이 좋습니까? 기차가 좋습니까? 삶은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넓이와 그런 깊이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이런 빌리 할러데이나 또 사강의 그 제목처럼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도 이제 익숙하게 대하고, 그렇다고 뭐 노련하게 뭐 어려움을 착착착착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하는 마음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고 해서 뭐 이번 어려워 착착착 그건 아니죠. 다 하나하나가 다 힘들죠. 저희가 옛날 훈련 받을 시절에 낙하산을 이렇게 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낙하산 뛰는 훈련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쫄병이니까 막 기껏해야 뭐 10번 미만 이렇게 이제 타는 거거든요. 10번, 12번 이렇게 타는데 30번 타는 사람 뭐 이런 그 경력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비행장에서 이제 낙하산을 이렇게 착용을 할 때도 보면 똑같이 긴장합니다. 많이 탄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탈 때마다 긴장하고 조심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아무리 경력이 많다고 해도 중요한 건 바로 이번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번에 잘못 소홀히 하면 사고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똑같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어려움의 여정, 어려움을 물론 식구처럼 대한다 하더라도 뭐 함부로 대하고 쉽게 가볍게 가소롭게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대할 때마다 진지하게 나의 온 몸과 마음과 살림을 다해서 그것을 진지하게 잘 견뎌내고 이루는 자세로 돼야 되죠. 그러면서도 마음은 비관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또 보는구나, hello sadness, 또 너를 만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견뎌내는 내 과정 속에 내 마음에는 또 다른 한 가지의 그 기쁨과 한 가지 해냈다고 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쌓이게 돼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나서는 또 그 견뎌낸 거에 대한 어떤 나의 기쁨과 나만의 그 보람과 또 자부심이 나에게 또 한 가지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강의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슬픔이 여러분들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항상 우리들 주변에,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 또 당신의 주위에 항상 슬픔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 슬픔들을 견뎌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고요. 각도를 달리 보면 다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같은 삶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할 때에 우리가 좀 여유로운 자세로, 그렇다고만 남아도는 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여유로운 자세로 삶을 바라보고 또 어려움을, 슬픔과 고통을 잘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왔다 떠났고 또 오늘 아침에 또다시 나에게 다가오는 슬픔을 향해서 안녕, hello, sadness, 안녕, bonjour, tristesse, 안녕 슬픔아라고 딱 얘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슬픔이나 고통을 당할 때 조금 더 의연하게 그 슬픔의 제목을 맞이하고 그 고통을 잘 조금이라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삶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뭐 이런 정말 베테랑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삶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 정말 저 사람은 삶에서 참 경험이 많아.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러면 정말 삶에서 경험이 많다고 하면 저는 다양한 제목의 다양한 어떤 고통들을 견뎌낸 그런 분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베테랑이라는 게 뭡니까? 많은 어려움, 또 위기 이런 것들을 다 빠져보고 경험했던, 견뎌냈던 사람, 그게 바로 베테랑 아니겠어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다양한 고통을 잘 견뎌낸 사람, 이게 바로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다양한 고통을 똑같은 겁니다. 잘 다룰 수 있는 이런 얘기. 제가 늘 다루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고통이나 이런 걸 정복한다는 말은 잘 안 씁니다. 무너뜨린다, 이걸 끝장을 내 이런 말은 잘 안 씁니다. 잘 견뎌내, 잘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고통들을 잘 견뎌내고 다룰 수 있는 사람, 또 다뤄왔던 사람, 이런 사람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넘어진 적은 많아도, 넘어진 적은 많지만 완전히 주저앉은 적은 없다. 우리 넘어진 거하고 주저앉은 거하고 다르죠? 넘어진 거는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저앉은 건 뭡니까? 완전히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난, 우리가 짐을 가득 실은 말이나 황소가 갑자기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건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운동하고 축구하다가 수도 없이 넘어지죠? 발딱발딱 일어나죠? 넘어진 적은 많으나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주제를 해서 많은 고통 만날 때마다, 고통을 만날 때마다 안녕 슬픔아, 이렇게 안녕 고통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삶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 슬픔아, 슬픔을 즐겁게 맞아들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에휴, 포기해서 할 수 없이 슬픔을 인정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슬픔을 우리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슬픔을 조금 더 잘 견뎌낼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그 슬픔을 대할 수 있는 마음, 그거를 권하고 싶고요. 그래서 안녕 슬픔아,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둠도 결국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이라는 거, 암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일 수 있다는 거, 어둠도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자 하는 얘기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